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또 간만에 역대급 외국인 현선물 매도가 나왔고 그걸 무려 2조 7천억 원을 개인이 받아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고점에서 장대 음봉을 빵 하고 맞은 것인데 해외 시장, 특히 유럽은 스탁스 중심으로 1.4% 가까이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거 우리 시장 하락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들죠. 이럴 때 글로벌 매크로 뷰를 참고하시면 방향성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세한 시황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코스피 월요일 장 마감이 상방을 강하게 유혹하는 모습으로 마감되면서 막판에 개인이 선물 매도분을 천억이죠. 천억가량 손절매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미 베이시스가 나쁜 상황에서 오늘 갭다운이 나왔기 때문에 갭다운 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430선을 갭다운으로 깰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431대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431을 오랫동안 유지한 것은 아니고 거의 5분 만에 다시 뭐 430선까지 근접을 했는데 처음 15분 동안은 430선을 깨니 방어하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그게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옵션이 진짜 답답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개인이 풋옵션 425와 422를 대량 매도한 것입니다. 진짜 어쩜 트레이딩을 이렇게 못합니까? 개인이 풋옵션을 무려 190억을 1시간 내에 매도를 해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옵션을 매매할 때는 철저하게 분할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시장의 호가가 얇은 상황에서는 저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한 호가에 몇억 원씩 막 주문을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완전히 몇억 원이 아니 뭐야 어제 거의 한 10억대를 매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장이 왜곡돼요. 오늘 개인이 품매도로 초반 1시간 동안은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한 것보다는 합성 선물 매도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 뭐 컨버전 상황이 나온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장 초반 1시간은 변동성이 오히려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안 하고 429선에서 자꾸 멈췄던 겁니다. 어쨌든 1시간 동안 개인이 품매도 190억을 외국인이 다 소화를 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하락이 찾아와요. 10시부터 뭐 428선을 깨 내려가면서 본격적으로 선물 미결이 증가하게 되고 오후 2시 15분까지 반등다운 반등 한 번 없이 시장을 끝까지 밀어내립니다. 오늘 개인이 품매도는 지난 4월 15일 목요일 시황에서 언급한 그 네이키드 매수 품매수 그때가 개인이 한 130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요게 청산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오늘 이 분할로 청산을 했다면 훨씬 더 큰 이익이 있었겠지만 초반에 저렇게 청산한 바람에 평균 매입가보다 약간 높게 청산한 수준? 그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청산에 좀 묘미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참 무식하게 매매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오늘 특징은 11시까지 외국인이 무려 1조 3천억을 선물을 베이시스 마이너스 1포인트 넘게 매도를 했죠. 현물은 뭐 역대급이었습니다. 11시까지 5천억 매도했고 장마감까지 리니어하게 계속 매도하면서 시장이 저점을 찍는 오후 2시 15분에는 주식 1조 1천억, 선물 1조 5천억을 매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들이 죄다 받아가게 돼요. 기관은 오늘 주식을 1조 2,800억 정도 매도했는데 선물은 1조 4천억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뭐 합성 선물도 적지 않게 매수한 걸 보면 기관은 오늘 주식을 순매수한 거나 다름없어요. 물론 연기금 빼고요. 연기금은 오늘도 주식을 2천억 넘게 팔았죠. 자, 그런데 개인이 뭘 샀느냐 보면 삼성전자 7,300억, SK하이닉스 3,500억. 그렇게 해서 뭐 시총 1등과 2등에 무려 1조를 질렀고요. 나머지 뭐 인덱스 상위 종목들도 다 샀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개인이 사실 산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외국인이 개인한테 갖다 부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걸 개인이 받아버리는 셈이고요. 이러면 앞으로 개별 종목은 몰라도 인덱스가 앞으로 쭉쭉 뻗기는 쉽지 않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해외 시장이 전일 반등을 한 관계로 코스피 시장도 뭐 이길 반등을 좀 하긴 하겠지만 반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 변동성은 증가한 추세가 아닙니다.
어제 뭐 빅스 감소한 것도 그렇고, 물론 어제 빅스 만기였기 때문에 감소를 했다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유럽도 그렇고 다 변동성은 다시 죽는 추세예요. 그래서 굳이 뭐 오늘 시장을 하락을 본다면 콜메토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요. 콜메토도 장중에만 국한되고 장 종반까지 뭐 콜메토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품매수나 곱버스는 아예 아닙니다. 예. 더 자세한 전략은 마지막 총평 때 이야기를 하고 유럽 세션 갑니다. 유럽은 스탁스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있었어요. 사실상 강보합 출발 이후에 몇 번의 반등 시도는 있었지만 뭐 유럽장 중반 들어서는 독일 중심으로 잠깐 마이너스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세션 반등과 함께 유럽도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특히 유로스탁스 50이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시장의 흐름이 다르다는 생각이 안 든가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유럽은 대형주가 시장 반등을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우리 시장은 대형주가 얻어맞았어요. 또 미국 시장도 전일만큼은 중소형주의 러셀 2000이 2% 넘게 스트레이트 반등을 했는데,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지역별로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챙겨보셔야 됩니다. 증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 시장 반응이 별거 없었어요. 통화시장도 장 초반에는 달러가 추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화도 눌리고 파운드도 눌렸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골드와 구리는 나름 강했거든요. 다만 기름은 전일에 이어서 추가 하락이 나왔고 유럽장 초반에 잠깐 반등 주는 듯 하다가 바로 밀리면서 미국 본장 시작 전에 이미 마이너스 2% 넘게 밀리고 뭐 61달러를 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 날이죠. 그래서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 스트레이트 반등이 나와서 62.3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재고 발표 이후에 뭐 강하게 부러지면서 결국 반등에 실패하고 61달러로 밀렸습니다. 제가 매도 타겟팅한 기름 콜옵션 65는 뭐 이제 0.8포인트까지 내려와서 이제 안심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28일에 오펙 미팅이 있을 예정이므로 이번 주에는 뭐 큰 반등은 없겠지만 다음 주에는 콜옵션을 좀 정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좀 드릴 게 있어요. 지금 독일 국채가 제법 많이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현재 마이너스 0.2%, 0.25%대인 독일 국채를 가격을 밀어서 최소한 제로금리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22일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이 아니면 이제 오늘이네요. 22가 있어요. 기자회견 때 아마 독일 국채가 부러진다면 그때 부러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포지션을 잡는다면 아시아 세션에서 미리 잡아서 그 독일 국채 매도를 기자회견 때 부러지게 되면 장기 포지션으로 쭉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또 평균 매도 단가에서 뭐 큰 차이 안 나고 있죠. 근데 뭐 어쨌든 레버리지가 낮은 상태라서 저는 올라온다 하더라도 손절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채는 20일을 기점으로 어쨌든 숏을 저는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 골드에 관한 것인데, 미 국채 가격 상승과 함께 골드 상승도 함께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골드가 18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좀 오버액션이라고 봐요. 근데 18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유로의 상승이 좀 동반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2 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 기자회견 때 유로가 상승하면서 골드가 1800달러 이상으로 간다. 그럼 당연히 매도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시아 세션에서 무슨 1800달러 근처까지 간다든지 뭐 일시적으로 넘었다가 미국 세션 들어와서 다시 1790달러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저는 골드가 다시 1750달러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시아 세션에서는 골드 손 안 대고 22 보고 나서 미국 세션에서 골드 방향성을 쫓아가되 상승 방향으로는 안 쫓아가고 하락 방향으로만 쫓아갈 계획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갑니다. 미국은 램 리서치랑 그 ASML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했어요. 뭐 당연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폭등했고요. 그런데 둘 다 며칠 전부터 미리 눌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커버링이 나온 것으로 봐요. 덕분에 뭐 그 SOXX,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2% 상승을 했는데, 이게 코스피의 오전장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추세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은 장초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나서 처음 15분 동안은 방향성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상승 추세로 돌았고, 그리고 종가까지 스트레이트 상승을 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30분 동안은 뭐 매도자들이 손절매가 나오기도 했죠. 개별 종목 보면 뭐 빌황 주식들, 아 감사합니다. GSX 테크헤주 그 6.5% 상승해서 뭐 나흘 연속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VIP 샵도 8.91% 올랐고요. 바닥 찍었죠. 예. 파페치도 이제 바닥 찍었다는 신호가 나왔어요. 그 비아콤 CBS도 뭐 7.73% 상승인도. 그런데 저는 이제 개별 개별 종목을 전문으로 트레이딩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 갖고 있는 것 뭐 GSX 테크헤지랑 VIP 샵 이런 거는 뭐 그냥 들고 있겠지만 어떤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오늘 그냥 빌황 주식들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동안 눌렸던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살아났다. 이 정도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반면 코인베이스는 연속적인 비트코인 조정과 함께 마이너스 2.77% 하락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다고 하면서 왜 대주주를 포함한 내부자들이 주식을 쳐 팔아대고 있을까요? 분명 돈은 벌고 있는 회사는 맞으니까 저는 굳이 한다면 코인베이스 사고 비트코인 매도하겠지만 저는 이런 쪽에 손 안 대려고 합니다. 기술주들도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7.4% 하락을 했다고는 하는데 전일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 11%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그 넷플릭스도 오늘 반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컨대 이번 실적 시즌에서 나오는 모습들은 실적이 대부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나오기 전에 미리 오른 것들은 이익 실현 나오고 있고 그 전에 눌린 것은 반등한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름 주식인 엑소모빌과 코노코필립스, 쉐브론 이런 거는 오늘 그 기름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변동성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일의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이 들 것은 과연 코스피 시장이 하락 전환할 것이냐 이거 여부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 아시아 시장이 유난히 눌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분명 반등이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장 초반에 갭상승이 과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강하게 늘린 자리가 428선이거든요. 그래서 428에서 429선을 회복한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성이 있어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기존 그 430에서 434선 요 안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은 기본적으로 과한 반등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숏포지션 잡는 게 맞아요. 그런데 콜 매도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요. 풋옵션 매수만큼은 웬만해선 손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대형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포지션을 잡는 것인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이들 종목 붙잡아둔 채 나머지 종목도 올린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을 줄일지 아니면 요들 종목을 땡기면서 나머지 종목을 밀어들지를 관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포지션은 기존 콜 445 네이키드 매도랑 콜 435를 중심으로 한 커버드 콜 전략 유지하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저는 그 S&P나 나스닥은 일단은 숏 포지션은 거둬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물론 이제 다 올라왔으니까 뭐 숏을 잡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저는 시장이 급락은 아직은 좀 아닐 것 같아요. 뭐 이번 주 주봉을 상당히 아래꼬리를 달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은 메인 되는 실적 시즌은 다음 주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시장 하락이 좀 없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주도 그냥 종가 고가인 마감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오늘 이제 22일 날이죠. 오늘 다시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하락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나스닥이 됐든 S&P가 됐든 장중 조정이 나오면 다시 롱으로 봐야 되고 물론 추세적인 롱은 아닙니다. 트레이딩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음봉을 뭐 끝까지 꽂힌다. 이것은 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숏에 대해서 대응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은 일단 저는 4월 다음 주 실적이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밀리든지 아니면 뭐 다시 올라가든지 그럴 것 같아요. 자, 오늘 갭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 우왕좌왕하기 쉽습니다. 코스피 시장 특별히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또 간만에
역대급 외국인 현선물 매도가 나왔고 그걸 무려